안녕하세요. 22년 3월 15일 탑10입니다. 10위는 25, 21입니다. 최근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한 김태리, 남주혁 주연의 25, 21가 레트로 감성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5일 CJ ENM이 발표한 3월 첫째 주 콘텐츠 영향력 평가지수 집계에서 TVN 토요일 드라마 25, 21가 2주 연속 종합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CPI 지수는 342.2를 기록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5, 21는 지난달 12일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종합부문 2위로 진입한 뒤 매주 CPI 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9위는 김채원입니다. IG원 출신 김채원이 하이브 사단 합류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채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스뮤직 합류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채원은 앞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실 하이브 산하 소스뮤직과 함께하게 됐다라며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주신 울림 엔터테인먼트에도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채원은 기다려주신 만큼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많이 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스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야와키 사쿠라, 김채원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소스뮤직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하이브와 소스뮤직이 협력해 론칭하는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8위는 박지연입니다. 엠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기존 부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지역 안배 및 여성 할당에 대해 자리 나눠먹기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선 자리를 잘 분배하는 게 곧 정치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냐라고 반문했습니다. 7위는 송가인 콘서트입니다. 송가인이 2022년 첫 단독 콘서트 일정을 발표합니다. 지난 14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송가인이 오는 3월 23일 2022년 단독 콘서트 일정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라며 팬들과 주위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후 올해 첫 번째 콘서트가 진행될 장소와 시간 등 세부 사안을 공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6위는 택시기사 폭행 만취해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5위는 MB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15일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군검사 도베르만입니다. 군검사 도베르만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5회는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7.9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청률 5.26%로 출발한 군검사 도베르만은 2회에서 곧바로 7%대에 진입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3회에서 7.20%, 4회에서 7.87%를 올리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3위는 쿠팡 리뷰 조작입니다.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쓰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쿠팡과 CPLB가 직원들에게 자체 브랜드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2위는 23일 전후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정되는 방안은 오는 20일 이후에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는 국내 유행이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다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위는 사내 맞선입니다. 사내 맞선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사내 맞선 5회는 전국 가구 기준 8.1%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방송한 로맨틱 코미디 사내 맞선은 3회 만인 지난 7일 시청률 8%를 넘기며 월화 드라마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4회에서는 8.7%를 기록하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재밌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진짜 재밌다, 클리셰, 역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한 번에 다 봤다,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재밌다, 제목 안 끌려서 안 보려 했는데 요즘 제일 재밌게 본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